자, 이번 시간은 연대채무 봅니다. 연대채무는 이게 수인의 채무자가 전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복수채무성이다. 채무자 수만큼의 채무가 있다. 주동관계가 없죠. 부종성 이런 거 없다.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무효나 취소 원인이 있을 때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죠. 각 채무가 전부급부 의무가 돼요. 전부급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연대채무자 간의 결합관계가 있죠. 그것을 주관적 공동관계설에 따라서 설명하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절대적 효력과 구상권이 인정이 돼요. 이제 그걸 좁히려고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다 그럴 때 부진적 연대채무 개념을 만든 거죠. 그다음에 성립과 관련해서 법률행위에 의해서 성립할 수 있는데 특히 법률 규정에 의한 성립과 관련해서 특히 공동임차인의 연대채무가 제일 유명하죠. 그 다음에 35조 2항에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지 않죠. 그때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하죠. 이 경우 또 한 가지가 더 상행위로 인한 경우 이럴 때는 연대 채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말한다. 대외적 효력 쭉 보시면 되고 연대 채무자 1인의 생긴 사유의 효력과 관련해서 절대적 효력 사유를 외우고 나머지는 그냥 상대적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변대공이 그래요. 채권의 만족을 가져오는 것들이죠. 그리고는 이경상면 혼소체 이렇게 된다. 이경상면 혼소체가 절대적 효력이야. 이행청구, 경계, 그리고 상계, 면제, 다음 페이지 혼동, 소멸시효, 그 다음에 채권자치체까지 그렇다. 이제 보시는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해서 이행청구를 하게 되면 그건 다른 연대채무자한테도 이행청구한 거랑 같다. 그런데 이행청구는 세트가 있다. 이행지체하고 시효중단이죠. 시효중단도 역시 절대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경계에서 절대적 효력이 있고요. 상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418조 2항에 보시면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또 상계할 수 있다. 이 규정도 있죠. 그 다음에 419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이걸 이제 부담 부분형 절대적 효력 사유 이렇게 말하는데 면혼소가 그래요. 면제, 혼동, 수몰시효 완성 이것들은 부담 부분형이다. 나머지는 일체형 절대적 효력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사례 보면 B, C, D가 A한테 120만 원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이때 만약에 A가 B한테 요거 한번 봐보자고. A가 B한테 채무를 면제했어. 그럼 B는 채무를 면해요. 120만 원 채무 다 부담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CD는 B의 부담 부분인 40만 원 범위에서 채무를 면하기 때문에 결국 8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120만 원 중에서 이제 4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 효력이 있다. 120만 원을 다 면제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80만 원이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거하고 구별해서 연대 면제가 있는데 연대 면제는 전부 그 부분 면해지죠. 그래서 이때는 부담 부분 범위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그 안에 절대적 연대 면제와 상대적 연대 면제가 있어요. 그 안에는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일부 면제가 있을 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판례가 쭉 면제의 절대적 효력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에서는 그거죠. 120만 원 다 면제를 했을 때 40만 원의
절대적 효력이 있어서 다른 연대 채무자들은 이제 80만 원 채무만 부담하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 면제는 120만 원을 다 면제하는 게 아니죠. 그랬을 때 문제인데 첫 번째 이걸 한번 봐보자고요. 만약에 50만 원을 면제했다 이렇게 봐보자고요. 50만 원을 면제했어. 그러면 그 B가 부담하는 채무가 얼마가 되느냐? 지금 우리 120 중에서 50을 면제해 줬으니까 70만 원으로 줄어들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 연대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부담 부분을 초과하고 있죠. 그랬을 때는 절대적 효력이 생길 게 없어. 다른 연대 채무자는 전액을 다 부담해야 돼. 이 말인 거죠. 근데 이제 잔존 채무액이 부담 부분보다 적은 경우, 여기는 이렇게 해보자고요. 만약에 90만 원을 면제해줬어. 90만 원을 면제해줬어.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30만 원이 남죠. 30만 원 남는데 이때 절대적 효력이 생기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부담 부분이 40만 원인데 잔존 채무액 이걸 빼는 거죠. 그래서 40에서 30을 빼면 결국 10만 원 이렇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90만 원을 면제해 줬을 때는 10만 원만큼만 이 말이에요. 감수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위에 게 나왔죠. 전액을 부담한다. 채무 전액을 부담한다. 요게 나왔었던 것이다. 그다음에 혼동, 소멸시효 완성 이것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다 면혼소는 부담 부분형 절대적 효력 사유다. 채권자 지체도 절대적 효력 사유다. 그런데 상대적 효력 사유 그랬는데 상대성이 원칙이죠. 이제 그 외의 것들은 다 상대적 효력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들 상대적 효력 사유가 있는데 이거를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고요. 그냥 절대적 효력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상대적 효력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구상권 문제가 있는데 일단 부담 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 구상권이 성립하느냐? 구상권이 성립 요건 그랬는데 공동면책과 자기 출제 이게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부담 부분과의 관계에서 이게 이하 자기 부담 부분 이하의 출제일지라도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한다. 이게 이제 참고로 공동보증의 경우와 공동불법 행위자들 사이에서 이 구상권 행사할 때는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의 면책이 있어야만 돼요. 그것과 구별이 되죠. 그다음에 다른 채무자의 부담 부분을 한도로 해서 출제액을 구상할 수 있다. 근데 출제액이 채무액을 넘을 때 그때는 채무액까지만 하는 거죠. 출제액이 채무액보다 적어요. 그때는 실제의 출제액이 구상액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구상권의 제한이 나왔는데 426조에서는 두 가지 사전 통지와 그리고 사후 통지 두 개를 해야지 된다라고 한다. 근데 이제 그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사전과 사후 두 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구상권이 제한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 통지, 사후 통지를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두 번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 통지가 구상권이 성립 요건은 아니야. 구상권을 제한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다음에 구상권의 확장이라고 하는데 무자력자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그 사람의 부담 부분을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 있는 채무자가 분담해서 비례해서 분담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채무자가 만약에 연대 면제를 받았어. 연대 면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니까 그럼 네가 부담해. 이렇게 된다. 채권자의 부담을 한다. 이건 우리 이제 사례 문제로서 풀어 보시면서 가시면 되죠. 법정 대위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변제편에서 공부하시면서 아시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부진정 연대 채무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